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생 만나볼 텐데요.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문화기획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인데요. 자기소개서에 철학에 대한 활동이 딱히 없어서 걱정됩니다. 자기소개서에 무슨 내용을 쓰는 게 좋을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 중인데 그 외에 잘 맞는 전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문화기획자가 되고 싶은 고3입니다. 네, 방학은 잘 보냈나요? 네. 공부 열심히 했어요? 네. 네. 지금 희망하는 학교랑 학과를 보니까 뭐 유학, 동양학과, 철학과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있나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정훈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실 텐데요.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시원 수업생들이 많이 남아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 네. 제가 이제 오늘 학생의 그 수시 자기소개서 쓰는 거라든지 원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할 테니까 끝까지 상담을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에 대한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가 1.5등급, 수학 2.7, 영어 1.7, 사회 2.0에서 주요과 국영수사 평균 등급이 1.9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내신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1학년 때 1.5등급 정도에서 2학년 때 1.5등급, 그다음 3학년 1학기도 1.5등급 정도에서 대략 1.5등급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수학은 주로 2.5등급, 3등급, 2등급 대에서 조금 소폭 상승 추세가 있습니다. 영어가 특히 다 그 상승 추이가 있는데요. 1학년 때 2.5등급, 2학년 때 1.5등급, 3학년 1학기 때 1등급을 받아서 영어 성적의 상승 추이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겠습니다. 지난 6월 모의고사 성적 결과인데요. 국어 B형이 76에 3등급, 수학 A형이 81에 100분이 81에 3등급이고요. 영어가 100분이 92에 2등급입니다. 사회문화 세계지리를 선택했는데 세계지리가 5등급, 사회문화 4등급 받아서 내기역력 평균 100분위가 301.5고요. 평균 등급은 3.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성적과 6월 성적을 비교했을 때 국어는 이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등급 내려갔고요. 수학은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2등급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사회문화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등급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자, 비교과를 보면요. 학생의 교내 활동으로서 1학년 때 1학기 학습부 부장을 했었고요. 탐구 발표, 프로젝트 발표에서 참여했습니다. 2학년 2학기 학급 부회장을 했었고 학급 멘토, 멘티, 사회 영어 멘토 활동을 했었습니다. 1, 2학년 때 진로 동아리 활동을 또 했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공연 보조 진행됐고 월드비전 기아 체험,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학생의 수상 내용을 보겠습니다. 1학년 때 교내경시대 국어에서 금상 1등을 했었고요. 1학기 교내경시대 영어 대회에서도 은상 2등을 했습니다. 2학년 때는 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받았고요. 직업체험활동에서는 보고서 쓰기 대회에서도 대상 1등을 또 기록했습니다. 3학년 때 노설경시대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지망대를 보겠습니다. 1지망으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과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지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2지망으로는 경기대 철학과를 네오르네상스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이걸 희망하고 있고요. 3지망으로는 서울시대 철학과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도 어찌 보면은 내신 성적과 이제 모의고사의 좀 괴리가 보이고 있고요. 또 학생이 희망하는 희망하는 학과는 지금 철학과 쪽을 희망하고 있는데 소개된 비교과로는 이제 전공적 합성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교과 성적부터 살펴보면요. 학생의 교과 성적은 이제 중상위권 정도 돼서 전교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체 과목이죠. 전 과목을 평가했을 때 2.3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상위권 정도 위치한다 보시면 되는데 다만 학생이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 쓰기에 상당히 양호한 점이 있습니다. 예. 전교과 성적 기준으로 1학년 때 2.5등급에서
2학년 때 2.5등급을 유지하다가 3학년 때는 1등급되죠. 1.6등으로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주요교과죠. 특히 이제 인문계열로 보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를 많이 반영하는데요. 그 주요교과 성적 토대를 봤을 때는 1학년 때 2.3등급, 2학년 때 2.0등급, 3학년 때 1.4등급으로 거의 뭐 일부러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겠지만 성적 상승치가 상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수능 성적, 수능 모의 성적이죠. 보게 되면 고3 때 4월 성적으로 보면 상위 누적 11% 정도 돼서 서울 지역 중하위권대 정시 지원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나오고요. 고3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는 이보다 좀 또 떨어져서 상위 누적 24% 경기 지역 중위권 대학을 정시 지원한다면 합격 가능한 순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내신의 그 상승세가 좀 돋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합격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지금 좀 둔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현재 기준에서 이렇습니다. 일단 학생부 성적은 다 받았습니다. 수능 성적도 예측 가능치 정도만 봤을 때는 현재 합격을 해서 가장 우선해서 준비할 사항들은 1순위로서 전공적합성 관련한 자기소개서 작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학생은 이제 철학과라는 것이 이제 뒤늦게죠. 뒤늦게 자기가 그쪽을 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발견해서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학생부 기록상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기소개서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2순위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자기소개서 끝나고 나서는 면접 대비가 되게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면접 대비에 대한 준비가 충분해야 되고요. 그 3순위에서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썼을 때 모든 것을 또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서 뭐 원하는 대로 또 결과가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도 우리가 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 통과 보통 2개 2등급 정도 통과돼서 노설 전형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정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전공 적합성과 잘 맞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적합한 전형은 무엇이 있을지 이것도 우선순위별로 좀 진단을 해주실까요? 예, 1순위로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죠?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자, 그 2순위는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학생의 성적치가 돋보이는 면도 있어서요. 3순위로는 이 철학일 쪽을 관심을 두게 되면 뭐 기본적인 논술 전형에도 아마 관심을 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각 전형에 대한 그 진단 이유와 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도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1순위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진단했는데요. 첫 번째로 교과 성적 상승치가 가장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학생의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1등급 중반대 나왔는데 이게 뭐죠? 전체로 합산해서 평균을 내면은 2등급 때 머무르지만 3학년 때가 상당히 상승치가 있어서 그 1등급 중후반대로 학생의 평가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도 중요하고요. 또 학생의 또 여러 가지 비교육 활동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의 활동 사항들이 보여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종합전형이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공적합성 관련해서 철학과를 지원하게 되면 이제 그 활동상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서도 보완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순위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들었는데요. 어제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모두 6장을 다 쓰기보다는 통상 보통 3장에서 4장 정도를 종합전형 쓰는 게 좀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두 장 정도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남겨놔서 일단 학생부 교과전형을 봤을 때 순수한 교과 성적만 따져봤을 때는 보통 2등급 초반대가 나옵니다. 이 정도 가지고서는 서울 지역 중하위권 대학 정도의 교과전형을 지원해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가능성을 찾아봤습니다. 다음은 3순위로 논술 전형도 꼽아봤는데 아마 학생이 쓰는 6장의 원서 가운데 하나 또는 또 2개 정도까지는 논술 전형도 아마 써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수능 모의 성적 나오는 추이를 보면은 아마 2개 2등급 정도는 아마 가능성이 또 돋보이고요. 또 학생의 또 관심을 갖는 철학과라든지 또는 국문과에 대한 관심도 이런 또 글쓰기가 또 수상 실적에도 보이는 거 봐서는 그렇죠. 그렇게 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처음부터 큰 관심을 안 가졌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시면서 한두 장의 원서를 한번 써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1순위로 그리고 교과와 논술 전형을 2, 3순위로 두셨는데요. 아마 그 배경에는 이제 글을 잘 쓴다는 어떤 배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근데 희망하는 대학이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입니다. 이들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 좀 해주시죠.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나옵니다. 성균관대 글로벌 인재 전형이죠. 유학 동양학과에서 30명을 전공 예약제로 선발합니다. 이게 전공 예약제라는 것은 학생이 이 학과를 들어갔을 때
타 학과의 전과가 안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자, 서류 100%로 선발합니다. 여기는 학생부가 들어가고요.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쓰게 돼 있죠. 또 교사 추천서가 선택이긴 하지만 추천서가 들어가서 이 세 가지에 대한 활동 사항을 가지고서 평가를 받습니다. 예. 자, 수능 지조는 올해 전체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예. 성균 인재 전형도 글로벌 인재도 다 없어졌습니다. 자, 도전 가능성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주요 교과 성적의 학년별 상승치가 돋보여서 학생은 아마 이 교과 내신을 평가받을 때 1등급 중후반대 정도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전공적합성 관련해서 비교과 실적이 이 유학 동양학과죠. 그러니까 철학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고 또 한국 철학 또는 동양 철학이죠. 이런 쪽에 관심을 그런 쪽이 많이 돋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점도 약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유학 동양학과를 우리가 학과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좌를 듣다 보면 한문이 또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한문 성적 학생의 한문 성적을 보니까 조금 더 낮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쪽에 좀 단점도 있다는 점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의 장단점을 종합해 봤을 때는 어학 및 또 독서 쪽에서 학생이 다소 우수한 편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는 소신 지원선,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 50% 전후에서 갈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경쟁률 합격자 평균을 보게 되면요. 2015학년도, 2014학년도 이 작년과 재작년에는 이 전형을 글로벌 인재로 모집했던 것이 아니라 성균 인재 전형을 모집했습니다. 그 당시 경쟁률이 7.4대 1, 7.6대 1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체적인 인문계 합격자 평균 성적을 보면은 1.9등 정도 나와서 학생이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등급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원수업수는 9월 10일까지 6시까지 있으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장점인 것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종합적인 차원에서는 도전 가능하고 소신 지원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경희대 네온레상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철학과 8명, 뽑는 인원은 적습니다. 그렇죠? 1단계는 서류를 통해서 3배수 선발하고 2단계는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에는 이제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다 종합적으로 서류평가에 들어가고 있고요. 수능 지조는 없습니다. 학생의 도전 가능성을 살펴보면요. 전체적인 성적 상수치, 이건 어느 대학이든 간에 학생부 종합전형 쪽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전형이죠. 그러나 이제 또 어학 및 독서 쪽에서 다소 우수한 편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해도 성균관대 전형과는 다르게 학생부의 철학과 모집인원이 좀 적은 편으로 소신 또는 소신 상향 지원선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도 한번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철학과에서 7명 모집하는데요. 1단계는 2배수로서 서류를 통해서만 선발하고요. 2단계는 또 서류가 다 없어집니다. 거의 제로섬 게임으로 해서 2단계 면접을 통해서 100% 선발합니다. 다만 면접을 진행할 때는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 전형의 성격이 비율상으로는 전혀 없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 면접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서류에 대한 기본 바탕이 됩니다. 도전 가능성 살펴보면요. 주요과 성적 상수치 역시 좋은 점이죠. 다만 전공적 합산 관련한 비교과 실적이 부족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한 점을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모집 인원이 다소 적어서 역시 소신전선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요. 경쟁률 11.8대 1 나왔고요. 수시 합격자 평균 교과 성적은 2.1등급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의 성적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합격자 평균 성적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자, 원서 접수는 이제 9월 11일 날까지 있고요. 면접이 수능 후에 있습니다. 12월 21일 날 있으니까 수능 대비하는 건 조금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면접 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특징과 가능성을 좀 살펴봤는데 가능성이 좀 소신 지원 정도로 다 희망대학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사전에 보낸 상담서를 보니까요. 숭실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고 있어요. 숭실대 특징과 또 가능성도 알아볼까요? 예, 숭실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서 SSU라는 미래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숭실대 SSU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철학까지 6명을 선발하고요. 1단계, 2단계 선발 방식은 유사합니다. 1단계 서류로, 2단계는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합격자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역시 없고요. 현재 학생의 상태로 봤을 때는 성적 상수치 역시 좋은 점이죠. 전공적 합성 관련해서 부족한 점 역시 약간 잔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소신 또는 적정 지원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요. 수시 경쟁률이 11.5대 1 되었고 학생부 평균 교과 성적은 2.5등급대 정도로 학생 성적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학생이 이 전형을 지원했을 때는 소신 또는 적정 지원서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원서 접수 및 전형일이 수능 전이 10월 24일에 했으니까 수능 대비할 때 조금 지장을 준다는 점에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전형에 비해서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숭실대학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좀 더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궁금해한 점이 이런 점이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고 우리 학생이 지금 본인이 철학에 대한 활동을 많이 못한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어떻게 써내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언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우리 학생에게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아마 이 정도 상태면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 썼을 텐데 그 전공과 관련된 그 전공이 이제 철학과 뭐라고 볼 수 있겠죠? 독서 활동은 주로 어떤 내용을 좀 썼든지 안에 쓸 계획인가요? 독서는 주로 철학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제가 이제 진로가 바뀌게 되면서 힘을 얻은 책도 있고 그래요. 철학 네.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전공 관련 활동에 대해서 일단 학생부 기록상으로는 철학과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뭐 철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교과목상으로는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평소 학생들이 뭐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부분 학생들이 뭐 처음부터 철학과를 가기 위해서 또 활동상을 쌓고 그러지는 보통 않았을 겁니다. 뭐 아주 예외적인 학생들 빼고선 대부분의 평상시 정도 활동을 하다가 고3 때 와서 내가 그래도 철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좀 더 합격 가능성이라든지 진로를 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했을 텐데요. 역시 학생이 이제 현재 조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독서 활동을 통해서 철학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돋보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앞에서 잠깐 학생이 좀 간단하게 언급했었지만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내가 좀 더 철학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책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실마리를 위해서 철학에 대한 관심, 열정 그리고 철학과를 가게 대한 지원 동기를 이렇게 쭉 꾸준히 끌어낸다고 하면 아마 학생부 기록에는 조금 더 부족했던 그런 전공적 합성 활동들이 그런 열정을 통해서 많이 녹아질지 않을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독서 활동 내용을 좀 보완을 하고 또 철학과에 대한 그런 열정이나 우리 학생의 그런 생각들을 잘 드러내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사탐 과목을 계속 바꿔가면서 사탐만 공부하게 돼서 좀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탐 공부에 대해서 좀 걱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예, 사탐 공부에 대해서 고민 제가 이제 학생이 보내준 상담소를 통해서 자세히 봤고요. 아마 이런 것이죠. 사탐이라는 것이 모두 전체 10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는데 고2 때 배운 과목이 만만해서 고2 때 과목을 치러봤다가 또 고3 때 새로운 과목을 배우면 그걸 통해서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뭐 지금은 뭐 당연히 학생도 아시겠지만 결정해야겠죠. 이제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길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자기가 이제 철학과를 또 관심 많이 두고 있으니까 철학과 가장 더 연관성이 높은 윤리와 사상 과목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 많은 철학에 대한 단서라든지 관심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정도에서는 아마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아마 윤리와 사상이 포함된 정도의 과목에서 2과목 선택을 해서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목표 등급이라든지 전체적인 시간 분배를 할 때는 어쨌든 이제 우리 문과 학생들,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하는 템포다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에 일정한 정도 시간을 할애하고 탐구에 한 4분의 1 정도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일단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이 지금까지 받은 성적대를 보니까 수능 최저라든지 2개의 등급이 좀 요구되는 사항이면은 또 국수형도 성적이 좀 어느 정도 나온 것을 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로 국어, 영어 정도에서 아마 2개의 등급 정도를 목표로 하는 상황을 가져가 보고요. 그리고 사회탐구는 이제 어차피 철학과까지 지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윤리와 사상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해 나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아마 같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면접을 갔을 때라도 또 철학과를 지원한다면 윤리와 사상이 아마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학생에게 이제 많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에게 희망하는 전형에 대해서도 좀 추천 전형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학생한테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전형으로서 교과 전형 한 개를 먼저 추천해 드리는데요. 자, 국민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법학부를 22명,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국민대는 따로 철학과가 없기 때문에 예. 가장 유사한 학과로 볼 수 있는 법학부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예. 법학부 22명을 모집합니다. 1단계는 교과 성적만 가지고 6배수를 선발하니까 학생이 이 6배수 정도는 저는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2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70%와 면접을 보는데요. 상대적으로 국민대는 교과 전형인 거로 봐서는 면접에 대한 영향이 좀 더 큰 편입니다. 그죠? 예. 면접 30을 반영하는데 기본 소양 1과 기본 소양 2가 같이 면접 본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자, 합격의 팁을 저희가 드린다고 하면 1단계 통과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이고요. 예. 또 수능 최저가 또 역시 없는 것이 또 어떤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능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으니까요. 예. 다만 이제 면접 대비가 교과 전형으로 보기에는 좀 더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면접 예. 대비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수시가 경쟁이 6.8대1 나왔고요. 수시학교자 평균 교과 성적이 학교 발표 자료로 기준으로 2.01 등급 나왔으니까 예. 학생이 어느 정도 학교적 평균 등급대에 들어간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면접은 수능 후인 11월 22일 날 있으니까 좀 더 수능 후에 면접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그러네요. 일주일 이상 되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교과 전형의 원서를 한 번 더 낼 수 있는 카드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숭실대 다음으로 이제 숭실대 논술 우사 전형을 저희 뽑을 수 있는데요. 예. 논술 전형이라는 것도 뭐 워낙 또 학생들이 알다시피 로또 전형 성격도 강해서 예. 여러 대학을 다 써볼 수 있는데 예. 그래도 학생이 가장 눈높이에 맞는 대학을 써서 지원하는 것이 좀 더 합격 가능성은 뭐 5%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모집단이 법학과 11명 모집하는데 논술 60과 학생부 교과 40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수능 최저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 중 2개 등급만 모이내니까 아마 학생의 지금까지 받는 수능 모의 성적 추이를 봤을 때는 2등급, 3등급 정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천을 해봤습니다. 수능 최저 통과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를 했고요. 또 평소 작문 능력에 비춰 논술 전형의 지원 가능성을 또 예상해 볼 수 있고 또 학생부 성적대로 봐도 또 감점이 크게 안 되고 오히려 득점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지원해 추천해 보는 사항이 됐습니다. 자, 경쟁률은 엄청나게 셉니다. 수시 작년도 51.9대1이니까 뭐 엄청 세다 보시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작년도 입시 결과를 봤을 때 수시 합격자 논술 평균 성적이 60점 만점에 38.4점, 예. 약간 30점 그 절반 좀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논술 성적이 뭐 아주 우수한 학생이 다 치른다기보다는 좀 더 중상 정도의 논술 성적으로 합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교과 평균 등급도 3.4등급 정도 되니까 학생은 교과 평균, 합격자 평균 등급에서 조금 앞서는 입장이고요. 또 논술에 대한 기본 작문 능력이 있다고 봤을 때는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을 로또이긴 하지만 좀 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 논술이죠. 논술이 10월 14일 날 수능 네. 직후에 있습니다. 그죠? 그거에 대한 일정에 대한 착오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추천 대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좋았어요. 궁금했던 점 많이 해결됐나요? 네. 네. 혹시 논술에 대해서는 대비는 했나요? 논술을 학교에서 네. 이제 방과후식으로만 네. 들었었는데 이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그래요. 우리 학생 아마 또 글쓰기 능력이 있는 걸로 보여서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서상원 선생님, 또 오종훈 선생님, 결정적 코치이신 정재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진학상담 계속 이어갈 텐데요. 내일은 고려대 사회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그리고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